네, 중국 출발 시장 상황과 함께 포인트들 잠시 짚어봤습니다. 중국 증시도 오늘 좀 하락 개장에서 보합권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어제보다 0.2% 약보합권으로 출발했고요. 3,602.89로 개장해서 보합권 내에서 공방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지금 주목해볼 중국의 산업 그리고 기업의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는 헬로우 차이나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의 김호균 과장 찾아갑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요? 예, 오늘은 뭐 예전에도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인데요. 요즘 최근 가격 흐름이 좋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부동산 관련된 업종이고요. 그 부동산 업종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제가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제 PIR이라는 이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지수를 표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각 도시마다 이 PIR 지수,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지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나와 있는 건데요. 이 베이징의 경우는 이 수치가 22.3배로 22.3년치의 소득을 모아야 주식 한 채를 구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지표 중에 10위권 내에 7개 기업을 갖고 있을 만큼 굉장히 집값이 비싼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 부동산의 특징이 주택 공급 부족과 부동산 투기 열기론 과열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중국 부동산 시장의 역사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밌는데요. 일단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주택을 이제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주택을 분배하였었는데 개혁 개방기부터 부동산 거래를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1998년이고요. 이 상품방이라는 거래 가능한 주택을 의미하는 상품방이 거래가 본격화한 대후에 이 가격이 무섭게 상승하자 중국인들은 이 주택 가격 투자에 열을 올리게 되었고 2012년에는 이 98년 대비 약 3배 정도 주택 가격이 전국적으로 상승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를 하게 되는데 대신에 임차 기간이 있습니다. 주택은 70년, 상업용지는 40년, 공업용지는 50년의 이런 임차 기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사유가 시작된 지 이래 토지 임대 기간이 만료된 경우가 없기 때문에 뭐 거의 소유의 개념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게 현재 의견이고요. 중국 정부는 주택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이 부동산 가격 상승할 때마다 15% 이상 상승할 때마다 상승 억제 정책을 써왔는데 정책 실시 이후 일정 시간 지나면 다시 크게 상승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우상향하는 계단식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개발의 추이를 보게 되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안으로 정부가 4조 위안을 투입한 이후에 급속도로 증가해서 2년 만에 70% 증가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부동산 투자 개발액 추이는 성장하는 중국의 경제를 반영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개발 투자 용도에 관한 표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주택이 70% 가장 많죠. 대도시 위주의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인구 밀집도가 높아지고 재도시에 대한 주택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택 위주의 부동산 개발과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 표에서 또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도 부동산 정책이 사실 참 자주 나오는 편이잖아요. 절대적인 가격 부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도 특히 주택 가격이 아주 높은 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주택 가격이 15% 이상 또 급등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 억제책이 나오는군요. 하지만 역시 이 시간이 지나면 가격은 다시 오르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중국 부동산 개발 투자액이 뭐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 또 차트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요. 이런 주택 위주의 부동산이 또 주를 이룬다고 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기업 얘기를 해볼 텐데 저희가 이러한 그 중국의 부동산 개발책과 관련해서 호재가 있는 그런 기업은 어디일까 또 궁금증이 모아집니다. 앞서서 또 한번 언급을 해주셨던 곳이라고 했는데 우선 어딘지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이제 부동산 관련 기업은 이제 헬로 차이나를 통해서 여러 번 소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중국 부동산 기업 중에서도 저는 이제 최고의 브랜드 차원에서 가장 좋은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으로서 이 항대 부동산, 헝다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이 항대 부동산을 이제 가져왔고요. 중국에서 판매 면적 기준으로는 가장 큰 부동산 종합 개발 회사고요. 이 광저우, 상하이, 텐진, 충진, 난징 등 대도시 지역 중심으로 지사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부동산 기업과 비교를 해보면 실제 매출액 기준으로 가장 큰 기업은 왕커라는 기업인데 매출액 기준으로 연간 한 1,031억 위안 정도의 매출을 가지고 있고 심천거래 상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많이 언급되었던 보리부동산 같은 경우는 매출액 기준 689억 정도가 되고 위안 정도가 되고 이제 상위 상장된 기업이죠. 하지만 이제 이런 왕커나 보리부동산은 게 국유기업 성격의 기업인데 반해 홍콩거래 상장된 민간 기업으로서는 이 항대부동산을 뽑을 수 있겠습니다. 중국 최고의 축구팀,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광저우 헝다의 구단주이기도 하고요. 이 헝다그룹의 회장인 쉬자인 같은 경우는 2012년 24년 연속으로 포브스 차이나가 발표한 중국 최고 자산가가 아니라 자선가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자산 규모가 1,790억 위안, 직원 수가 3만 명, 92%가 엔지니어, 기술자, 관리자로 고학력자로 구성된 기업이고요. 중국 부동산 업계의 리딩 그룹으로서 이제 헝다가 개발한 아파트는 중국 10대 부동산 기업 아파트 가운데 가장 가격은 저렴하면서 우수한 품질을 갖고 있는 뛰어난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기업을 감싸고 있는 키워드가 고급, 또 효율, 그리고 민간 자본, 또 자선, 스포츠 등 이제 브랜드 가치가 지금 우수한 기업이라고 저는 인식이 되고요. 이런 이제 그런 이미지적인 차원의 기업 내용을 좀 벗어나서 수치적인 차원, 재무 분석을 더 보게 되면은 연속 분기 실적입니다. 2014년 하반기 일시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는데 2015년에는 상반기 턴어라운드를 성공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굉장히 매출액 증가율이나 영업이익 증가율이 거의 100%나 50% 이상으로 유지되면서 고성장을 했었고요. 영업이익률은 25%대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이 기업 재무비율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투자 포인트에서 좀 매력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실질적인 부분이죠. 바로 배당에 관한 부분입니다. 중국 투자하실 때 배당 관련해서도 한 1년 이상 투자하신 분들은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상당히 고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 헝다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게 배당 투자 차원에서도 매력적인 기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010년 7월이죠. 얼마 안 됐습니다. 7월에 주당 0.5 홍콩 달러의 배당을 했는데요. 지금 이 기업이 한 5에서 6 홍콩 달러 정도 하고 이 당시 배당할 때 가격이 6 홍콩 달러 미만이기 때문에 거의 10%가 넘는 고배당이라고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주가가 조금 주춤하고 또 배당락도 있었는데 이 배당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 배당 금액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그 하락도 상쇄하는 효과를 겪었다는 것이 또 투자에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항대 부동산입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또 부동산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판매 면적이 가장 큰 또 부동산 종합 개발사라고 합니다. 현재 이 홍콩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고요. 올해 상반기에 특히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는 점이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느껴지고 또 배당 쪽에서도 모멘텀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저희가 이제 후강퉁 시작과 함께 헬로 차이나를 통해서 이 기업에 대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좀 연속성을 지니고 저희가 이 기업을 바라볼 때 그때와 비교해서 좀 달라진 포인트들은 혹시 있는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물론 그때와 달라진 포인트는 크게는 없습니다. 그때 투자 포인트, 현재 투자 포인트가 동일하고, 제가 이제 여러 번 이 헬로 차이나를 올해 2월부터 진행하면서 많은 기업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현재 최근에 큰 낙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낙폭 이후에 상승하는 모습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상승한 종목, 그러니까 후광통 종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홍콩 상장된 종목에도 불구하고 하락할 때는 조금 포트폴리오상에 좀 위축을 주었으나 현재는 야금야금 상승
하는 가운데 많은 이제 그 반등이 있었던 종목으로서 어제는 5% 이상 상당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이 종목을 보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이제 그 피드백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작년에 하반기에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올해 다시 턴어라운드에 돌아선 모습이고요. 배당 투자 매력도 있는 기업입니다.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그 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점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드렸고요.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들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상해 거래소, 홍콩 거래소에 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했는데 이런 측면에서 투자자들이 또 포인트로 볼 만한 점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포인트들 저희가 짚어볼까요? 한 세 가지 포인트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항상 중국 투자할 때 중요한 점이 정책 수혜를 받느냐는 점인데요. 이런 차원에서 정부의 부동산 수요 부양 정책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9일에 상해 지방정부가 개인의 공공주택기금 제출 한도를 올리게 되었고 또 부동산 수요 부양책으로 2주택 소유의 선지급금을 60%에서 40% 인하하면서 주택 구매 시기를 자체를 연장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주택 구매 시에 총 원가 부담을 낮추면서 수요를 증가시키는 이런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점. 이런 정책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런 경기 부양과 결부되어서 진행될 거라는 점이 상당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인민은행의 금리 인하 기조와 최근 지준율 인하인데요. 경기 부양을 위해서도 이제 금리 인하, 지준율 인하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도 그 인하 폭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는 것이 시장 컨센서스입니다. 이렇게 지준율과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이 기업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지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 주택 공급자인 이 기업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개발 회사이기 때문에 자금을 많이 끌어와서 이 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런 조달 비용, 이자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 조달 비용이 감소하게 되고 상당히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이런 기업 차원, 공급 차원에서는 갖게 됩니다. 또한 수요 차원에 있어서도 주택을 수요하려는 일반 그 사람들이 금리가 싸지게 되면 주택 구입할 때 이런 비용이 감소하고 좀 더 주택 구매하려는 의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수요 증강 효과도 함께 가져가는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제 금리 인하와 지준율 인하 기조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례를 보면 쉽게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금리 인하가 진행되면서 내 집 마련의 그런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뭐 피부로 체감하실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국의 이런 금리 인하 기조도 중국의 기업 주택 수요의 증가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이 상해 거래소, 즉 후광통 투자 대비 저평가에 대한 해소, 홍콩 투자의 저평가 해소에 대한 기대인데요. 이 부동산 개발 회사 대표적인 큰 세 가지 회사 말씀드렸는데 완커, 신천에 상장된 완커와 후광통에 있는 보리부동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 항대부동산은 이제 홍콩 거래 상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후광통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큰 상승을 했던 반해 홍콩 거래 상장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상승의 빚을 좀 덜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성강통 오픈 시에 후광통에 대한 이런 제도가 개선되면서 후구통이라고 하죠. 후구통과 강구통인데 강구통 같은 경우는 이제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홍콩 거래소 종목을 사는 건데 이거에 대한 제한 때문에 실질적으로 홍콩 증시가 많이 안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 제한이 성강통 오픈과 도입을 기점으로 제도가 개선되면서 풀리게 되면 홍콩 거래 상장된 종목들도 이런 밸류에이션 차원에서 상당히 상승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홍콩으로 상장되어 있는 항대부동산 굉장히 주목할 만하고요. 시청자분 여러분들께서 중국 투자할 때 백화점식 포트폴리오 많이 가져가시게 되는데 후광통 상품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런 밸류에이션 차원의 그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홍콩 종목도 함께 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 기업이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어서 차트를 통해서 가격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올해 초까지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좀 보여줬고요. 그 이후에 어느 정도 큰 조정이 왔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가파른 상승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후광통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낙폭을 굉장히 크게 만회를 했죠. 한 30% 정도 이상 만회한 모습들을 차트상에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홍콩거래 상장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한 9월에서 10월부터 견조한 상승 흐름, 뭐 가파른 상승이 아니라 견조한 상승 흐름을 꾸준히 이어오면서 거의 전고점에 육박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좀 많이 저점에서 올라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매수 적기다라는 것보다는 기존에 관심 가졌던 분들께 이 종목이 저점 대비 이렇게 많이 반등을 했다는 점,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수혜를 받는 종목이라는 점, 그리고 홍콩거래 상장돼 있기 때문에 이런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도 주목할 만한 종목이라는 점에서 다시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진입가는 현재 가격 부근에서도 좀 가능할 것 같고, 목표가는 이제 한 7.5 홍콩달러가 전고점인데 한 10 홍콩달러 정도 이전에 드렸던 목표가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대신 좀 짧게 잡아서요, 6 홍콩달러 수준의 손절가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니까 저희가 이 시점에서 중간 점검해 볼 만한 아주 유의미한 또 그런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차트상 연초부터 5월까지 크게 올랐고요. 하락할 당시에 6월에 거래량이 많이 실렸습니다. 이후에 또 차분하게 주가를 회복해 나가고 있는 국면, 전고점을 또 노리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조금씩 또 회복되는 모습이에요. 관심 있는 시청자분들께 또 중간 점검하는 좋은 계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헬로우 차이나 오늘 항대부동산이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헬로 차이나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2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